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이제 시상식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4개 부분 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. 에미상이 있고요,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을 수 있고, 또 그래미 어워즈가 있을 수 있고, 또 연극과 뮤지컬에 이제 수상을 하는 토니상. 이 4개를 이제 소위 세계적인 어떤 시상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먼저 가장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 수상의 소식을 알려왔던 에미상은 어떤 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. 미국 전역에서 뭔가 방영되는 그 TV를 대상으로 하는 TV 부분의 최고 권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상식의 이름을 TV 부품에서 따올 정도면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이 시상식이 LA 기반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LA 로컬 시상식이었는데 이게 50년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미국 전역으로 그런 시상식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. 그리고 넓혀나가다 보니까 그 분야가 훨씬 더 세분화가 돼요. 스포츠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. 네. 뉴스와 다큐멘터리 시상식이 따로 있고, 그리고 심지어 국제 에미상까지 신설되는 과정이 생깁니다. 이 시상식 자체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치는 TV 부분 시상식으로 나뉘어 있고요. 이번에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이 수상했던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프라임타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주요한 시간대에 방영되는 TV 미니 시리즈나 TV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미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메이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수상한 부분이 나무 주연상과 감독상이라는 주요 부부상을 한 거예요. 6관왕에 올랐는데 결국 비영어권 작품으로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 되기도 했고요. 어떤 작품이 수상했을까 하면 섹스 앤 더 시티나 아니면 왕자의 게임 같은 작품도 있고요. 뭐 브레이킹 배드 같은 작품도 있고, 프렌즈, 그리고 24,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. 에미상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그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높은 어떤 맞아요. 저작권료를 받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향력도 생기게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마케팅 요소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았잖아 라고 하면 그냥 한 줄로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렇죠. 그만큼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에미상을 수상했던 기존의 K 콘텐츠는 없었습니까?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술빵엄마, 네. 이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.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츠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수상을 했어요. 근래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현지화 전략으로 해외에서 협력되는 파트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도 그 현지에서 이제 송출되는 경우가 생기고 방영되는 어떤 사례가 생깁니다. 그래서 CJ ENM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스튜디오인 피프스 시즌이라는 곳에서 만든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굉장히 좀 애플 TV 플러스에서 유명한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. Hello, my name is Mark S. And I have, of my own free accord, elected to undergo the procedure known as severance. 이른 사례긴 한데요. 장혁 씨가 네. 에미상 국제 어워드에서 스노란 작품으로 오른 적이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 외에도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. 네. 이 드라마가 TV 영화 미니 시리즈 부분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, 그래서 과연 수상을 할까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동시에 너목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 이 프로그램과 아일랜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 두 프로그램도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은 에미상과 우리가 생각보다 먼 사이가 아니었다. 꾸준히 우리가 어떤 컨텐츠들이 그 질적인 어떤 발전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에미상의 문을 두들겨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. 네. 자, 이번 오징어 게임의 수상 이것은 이후에 K 컨텐츠에 어떤 그 영향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? 굉장히 놀라운 사례였죠.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미니 시리즈나 드라마가 과연 외국에서 이렇게 수상하는 사례가 생길 것인가.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 보는 거잖아요. 자막이 있으면 아예 영화를 선택도 하지 맞아요. 않는다는 건데 맞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이 정말 어마무시한 그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잖아요.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정말 대단한 현상으로 불릴 정도로, 심지어 뭐 LA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까지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잖아요.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달고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달고나 만드는 법을 부랴부랴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네, 빛이 그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.
결국에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없었던 인식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. 한국 드라마들이 미국 내에서 꽤 많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사실 이번에 에미상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수상한 부분이 비영어권 작품으로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 되기도 했고요. 이정재 씨 자체가 그리고 아시아 배우로서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에미상의 그 천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잖아요. 그 게임 작품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 작품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것 같고요. 동시에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지금 미국에서 종종 활동하는 일이 생기잖아요. 마동석 씨가 거의 뭐 마블 시리즈에도 등장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배우들의 미국 진출도 꽤 많아지지 않을까? 이런 약간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비주류로서 평가받았던 동양인이었는데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그 괴물들을 때려눕히는 장면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거치는 어떤 그런 또 계기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. 하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에미상 시상식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컨텐츠 수상 소식 저희가 접할 수 있겠죠? 에미상을 이제 수상을 한 걸 넘어서 이제 리메이크되는 작품들도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던가 한국 영화인 악인전 같은 작품도 네.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날 지금 간첩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? 더 아픈 놈을 잡겠다. 마지막에는 뭐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그 현지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단절 같은 작품이 피프 시즌이라는 그 CJ E&M에서 운영하는 미국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. 단순히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엔데버 콘텐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제작사를 사실 CJ E&M에서 인수한 거거든요. 이런 측면은 과거 메이저 스튜디오가 한국에 와서 현지화 전략을 했던 것과 또 다르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그 비틀스가 1960년대 이제 미국에 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누구나 영국 여권만 있다면 미국에서 판을 낼 수 있다. 그만큼 비틀스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는 건데 K컬처의 이제 인기와 그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사실은 한국 컨텐츠입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는 또 그렇죠. 제일 먼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